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영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1학년도 여러분의 9월 여러분의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 및 여러분의 문항 분석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까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수험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총평을 시작할 건데 이번 여름에는 9월 모의평가 굉장히 힘들게 우리 친구들 치르신 거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단 하나 이제 아쉽다면 시험 전에 좀 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치?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살뜰히 챙긴 뒤에 여름에는 9월 여름에는 모의평가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름에는 공부하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이번 여름 9월 모의평가를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과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과가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컴다운해서 마지막 여름에는 3개월 이후에 보게 될 여러분의 수능이 진짜 여러분의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조금만 여러분의 겸손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성적이 여러분 생각보다 또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또 이 시험을 여러분의 계기로 해서 내가 이제 수능은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뭐 논술을 해볼까? 아니면 나는 뭐 적성 검사를 봐볼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 입시 전형을 여러분의 또 바꾸는 여러분 친구들도 계세요. 선생님이 매년 여러분의 겪는 일이지만 모든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 입시 전형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번 여름의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본인의 시험지를 분석하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선생님이 요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빠르게 여러분의 자필 해설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드리고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사이트에서 여러분 다운받거나 또는 현장에서 자필 받아서 1번부터 30번까지 정말 처절하게 비교해 봐라 라고 선생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내가 틀렸던 문제만 보거나 또는 내가 맞췄던 문제들은 뭐 여러분의 풀이 과정 뭐 길알든 말든 여러분의 상관없이 또 놓치는 여러분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9월 여름의 모의평가 시험지 그리고 6월 여름의 모의평가 시험지는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뒤에 보게 될 수능을 출제할 바로 그분들이 내신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름의 시험지 피드백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시험지는 거의 통째로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바로 출제자의 경향을 완벽하게 터득하기 위해서 보는 모의고사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다른 여러분의 모의고사들 같이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 꼭 주의 드리고 싶었어요. 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 작년에 88, 80, 69였는데 이번 여름 시험 84, 75, 63으로 작년보다 한 4점 정도 다운된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뭐 어찌됐건 작년 여름에 9월 여름에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구나 라고 일단 여름에 표면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체감적인 여름의 난이도는 뭐 이랬을 수 있어요. 저번 여름에 6월 모의평가가 너무 쉬웠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주의를 줬다고 우리 나영 학생들한테 9월 모의평가는 좀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원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원점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수학 점수가 좀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지 마라. 등급을 봐달라 라고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수능은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6월과 그리고 9월 시험의 중간 정도 난이도로 바로 수능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이 부분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 또 중위권에 있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한 등급이라도 더 올려야지 라고 여러분 좀 자신감 얻고 여러분 이번에 공부하는 친구들, 이 3개월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도전이기를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나?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의 수학 1에 이번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여러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상학함수예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상학함수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여러분의 첫 번째 교육과정 바뀌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학함수에서 세문항이 나왔는데 하나 완전 쉽고 또 하나도 완전 쉽고 하나만 조금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 자, 문제는 이제 주관식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문제지만 아주 고루고루 예. 원래 삼각함수라는 단원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고루고루 한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역시 구평답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열이에요. 예. 선생님이 안 그래도 수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니 안 했었니? 했었죠. 수열에서 네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 지수로그 함수 네문항인데요. 이거는 원래 지수와 로그까지 여러분을 포함해서라 사실 뭐 둘둘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문제는 수열이죠. 이번 여름이나 수능에서도 수열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하는 친구 있을 거야. 나 수열 싫은데, 나 수열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 계실 거예요. 자, 수열은 선생님의 킬러 문항 퀸스킬에 수열은 주제 없죠. 왜?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의 기출의 그대로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 여러분의 수열의 네 문항 중에 세 문항은 거의 우리 친구들이 맞췄을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한 문항 21번 때문에 그러는 건데 21번 여러분의 문제만 빼면 나머지 세 문항은 괜찮았잖아. 그치? 우리가 여러분의 기재고 공부한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 여러분의 그 한 문항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여름 나왔었던 문제를 10번, 20번 푼다고 해서 수능 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파이널 때 우리가 파이널 여름 모의고사 선생님의 최종 점검 2교시 할 때 우리 친구들 그때 여름에는 조금 프레시한 여름에는 문제로 그때마다 좀 테크닉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학2에서 2문항, 5문항, 4문항이 나왔는데 역시 다항함수의 민법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보여지고요. 이번에 뭐 다항함수의 정분법에 4문항이 나왔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작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거의 기출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조가 그대로 여러분 유지가 된다라고 여러분 보여지면 6월도 그랬거든. 그렇다면 선생님의 우리 킬러문항 퀸스킬에 있는 문제로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6월에 여러분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9월에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좀 고민했었는데 고민이 해결됐어요. 자, 확률과 통계. 머릿속에 아마 29번 여러분 뜨악한 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평이하게 출제를 했어요. 자, 단 지금 예를 수학원 11문항, 수학2 11문항, 확통 8문항. 자, 이렇게 해서 아마 문항 분류는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요 기조대로 내지 않을까. 어디에? 수능에.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순열과 조합하고 확률 있죠. 뭐 한 문제 정도씩만 좀 어려웠는데 그 문제까지 아마 맞춘 친구들은 1등급을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 킬러 문항 빈스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들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적중이 되는 거구나 좀 경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복습하자. 자, 이제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 오답률 베스트 5를 조금 의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21번만 빼면 뭐 항상 그렇듯이 뭐 주관식에 거의 몰려 있고요. 이 문제들 중에 2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21번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우리 친구들이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1위와 2위는 30번, 29번이 남았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그대로 여러분 낸 친구들이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25번, 27번은 안 어렵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여러분 풀어주기도 했고 자필도 드렸어서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는 19번 그리고 20번, 21번, 29번, 3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름에는 총평하고 9평 이후의 여름에는 학습법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 총평은 킬러 문항은 이렇게 두 문항밖에 선생님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9번은요. 오히려 뭐 저번 여름에는 6평보다 좀 여름에는 쉽게 여러분 출제한 것 같아서 문제는 여름에는 킬러 문항 이 두 문항 중에 21번이 사실은 더 어려웠다. 그럼 수열을 선생님 최종 점검 2교시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하기 전까지 제가 그럼 무엇을 해 둘까요? 자, 나 하나만 부탁하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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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풀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저 네모낭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여름의 문제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빨리 푼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보여줘요. 특히 여름에 축차 대입하는 수열 문제들은 시간이 있어야 좀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의 여유가 없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열은 선생님이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엔 21번에 나왔는데 다음엔 혹시 29번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자, 그래도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 기재국 문제 쉽지 않거든요. 쉬운 문제만 여러 번 반복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규칙을 찾는 테크닉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아무리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30번 다항함수 미분법. 이번에 미분 가능성 나왔거든. 이거는 우리 킬러 문항 퀸스킬에서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 킬러 주제 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분 가능성 이용하는 선생님의 그 스킬, 퀸 스킬 그걸 아무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마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이번에 미분 가능성 나왔으니까 다음 여름 우리 수능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함수의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염원을 한번 담아 봅니다. 자, 그 다음 여름에는 두 번째 EBS의 연계성인데 연계되는 교재가 수특과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있고, 지금 예라 선생님이 대체해서 우리 여러분 수능 완성 특강반을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죠. 유형편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서 5회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풀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EBS 연계성 선생님이 찍어줬던 여러분의 문제만 봐도 충분하다. 좋게 돼. 그 이외의 문제는요 선생님 안 봐도 되겠다. 선생님 EBS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이 찍어줬던 문제 중에 빠졌던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문제는 EBS 책을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조금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혹시 EBS에는 있었는데 연계해서 냈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선생님이 찍어드린 거라 우리 친구들 지금은 수특에서 좀 더 많이 연계를 했더라고요. 아마 좀 봐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뭐 벌써 수능 완성을 공부할까? 라는 뭐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수능 완성과 수특의 비중을 반반 정도로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럼 보여지고요. 특히 그럼 실전 모의고사 부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준킬러 난이도가 상승했다. 자, 우리가 킬러와 준킬러의 차이점. 준킬러는요 개념을 내는 거예요. 단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의 개념에 대한 뭐 공식에 대한 정도의 이해력만 가지고는 준킬러를 풀기는 좀 어렵죠. 즉 여러분의 개념에 대한 깊이감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라는 바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하라고?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중킬러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느냐? 풀이 과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풀이가 되게 길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풀게 되면 과거에 여러분의 중킬러 문제급이에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단 잘못 여러분이 뭐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잘못 짜게 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떤 여러분의 방향으로 이 문제를 내려고 하는지 그 분석의 눈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여러분의 수능에서 굉장히 포인트다. 그러면 중킬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킬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쉽지는 않아. 이해되지? 따라서 그러면 얘는 중킬러는 시간을 절약해주면 킬러까지 갈 수 있어. 왜?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풀 시간의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과거는 아예 킬러는 손도 못 댈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따라서 그럼 너희가 중킬러에서 많은 여러분 시간 절약을 하는 연습을 배워야 되겠다. 그럼 글씨를 빨리 쓰느냐? 아니죠. 출제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지 그 경향을 맞는 여러분의 뭐 알고리즘을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출제자가 내려고 했었던 그 의도에 맞게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변별력 문제랑 즉 킬러 문항이랑 좀 차이가 나게 얘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아졌다. 올해 수능은. 그 다음 년은 마지막으로 기출의 중요성. 이거는 선생님이 올해 초반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얘기입니다. 기출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설 강의,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시험지 피고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해설 강의 여러분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나형 여러분의 19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여러분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왜? 주머니에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되겠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데요. 그럼 6장이 다시 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행동을 2번 반복하겠다. 이거예요. 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2개의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라고. 자, 일단 확률 문제니까 분모를 구하면 첫 번째 여러분의 시행에서 내가 몇 개 뽑지? 2개. 근데 그 2개의 여러분의 순서성이 생기는 줄 알았죠. 왜? 하나를 A1, 하나를 A2라 쓸 거니까. 그런데 작은 수를 무조건 A1이라고 큰 수를 A2라고 냈으니까 순서성이 없어져요. 따라서 얘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지가.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2개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C가 되겠죠. 그쵸? 그 6C는 얼마냐? 6, 5, 30. 얘를 갖다 2로 나누니까 얼마? 15가 되겠고 얘도 15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자가 문제죠. 2개의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A라는 여러분의 집합은 조건지시법으로 써있네. X가 여러분의 A1과 뭐 사이? A2 사이래. 근데 A1하고 A2는 같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문제에서 그랬죠. 동시에 꺼내요 그랬으니까 2개를 여러분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하고 B1 그리고 B2래요. 뭐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라. 같지 않다. 자, 우리 적어도 뭐뭐 이상 뭐뭐 이하 같지 않다. 이런 여러분의 등의 단어가 비치면 한 번쯤 여사건을 떠올려라. 자, 단 여사건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따라서 나 지금부터 여사건 구할 거야. 무슨 사건? 여사건. 여사건은 A고 B가 공사건이 되는 경우예요. 맞죠?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아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데, 지금 여러분 얘가 그냥 원소가 아니거든요. 부등호로 되어 있거든. 따라서 이 문제는 분명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선생님은 A2를 기준으로 했어요. A2를. 그러면 A2가 만일 예를 들어서 2일 수도 있죠. 그쵸? 또는 여러분의 3일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여러분 4일 수도 있죠. 5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몇 가지? 3가지. 자, A2가 여러분 2면 A1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한 가지죠. 그 다음에 B1과 여러분의 B2는 2 이하로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 4, 5, 6 중에서 2개를 갖다 뽑아야 되니까 4C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A2가 만약에 3이 되면 A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그 다음 여러분 B1 그리고 B2를 여러분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의 가수는 4부터 5, 6, 즉 4, 5, 6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거다. 따라서 이상은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 다음 A4가 여러분의 4가 되면 A1이 여러분의 될 수 있는 건 3가지. 규칙이 있네요. 그 다음 여러분의 B1, B2 아유 2가지밖에 한 가지밖에 없네. 이건 3가지. 따라서 얘를 합치면 여러분 15가지네요.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1에서 여사건 처리하는 거니까 15 곱하기 15분의 15. 어머 숫자 예뻐라. 답은 여러분 얼마가 되겠다? 15분의 14. 이러면 안 되죠. 왜? 지금 선생님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러면 이 15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를 해줘야죠.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30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 15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분자에 그러면 답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왔을 거야. 봐줬잖아. 따라서 얘가 분자에다 30 써야 돼. 따라서 이거 약분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13이다. 요렇게 구하시면 딱이다. 즉 무슨 사건 처리? 여사건 처리. 안 그래도 얘랑 올해 여사건 중요한데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20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문제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그랬습니다. 일단 그림이 붙어 있나 봐요. 자, 그때 여러분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거의 다 밑줄. 가라는 여러분의 조건에서 fx가 항상 gx보다 크대요. 위쪽에 있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 나라는 조건과 다라는 여러분의 조건, 이 조건이 뭐 그렇게 신선하진 않아요. 자, 문제 볼게요. fx에다가 gx를 더했어. 그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3x래. 그 다음 여러분의 fx 플러스 gx 주고 그 다음 이번에 fx 곱하기 gx야. 그럼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거든. 그리고 나보고 인테그랄 여러분 0부터 2까지 fx의 dx를 구하라. 정적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fx를 알아야 정적분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신기한 건 일단 나라는 여러 조건과 다라는 여러분 조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봐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의심의 눈소리. 여러분 의심의 눈소리를 여러분 뜨고 완전히 쳐다보니까 세상에, 아니 야 이거는 거기 먹어라 이 말이잖아. 엄마? 이 2개를 여러분이 뭐한 게? 더한 게 얘네? 얘가 fx인지 얘가 gx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fx가 gx보다 항상 크대잖아요. 그러면 봐라. x의 제곱이 x의 제곱. 자, 선생님이 내가 fx를 이건 쓰지 마. fx를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놨어. 그 다음 여름에는 gx를 3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이렇게 단순하게 여름에는 갈라지는 문제면 20번에다 넣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이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x의 제곱 여름에는 마이너스 여름에는 3x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은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2차 부등식 풀리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 그래 두 함수를 그리자. y 콜 x의 제곱 플러스 1과 y 콜 얘를 3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이 그림은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직선 지나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 교점이 누구냐? 교점이요? 이 두식 열림 넣으면 되죠. 아까 선생님이 썼었는데 얘죠. 그럼 넘어가면 여러분 x의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3x 플러스 2는 0이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여러분 2가 0이니까 5 맞나? 그럼 여기가 1이고 5 맞나? 여기가 2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요. fx와 gx를 더해서 곱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아이를 빗금 쳐라 그랬으니까 얘죠. 지금 얘는 노란색으로 빗금 친 아이가 누구? 맞아요. fx예요. 그럼 gx는 누구게? gx는 누구게? 맞아요. 그 아래에 있는 아이. 얘가 바로 여러분의 gx죠. 맞죠? 근데 이번엔 여러분 출제자가 나한테 뭐 구하래요? 인테그랄 0부터 몇 가지? fx의 dx를 구하라. 그럼 일단 여러분의 인테그랄 0과 몇 사이는? 1까지. 0은 여기 있거든. 그러면 fx는 요 2차 함수를 따라가다가 그지? 따라서 2차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1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여러분 2까지는 직선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직선의 식 쓸게요. 그리고 적분하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선생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래 끝과 위 끝에 0과 몇이 오면 1이 오면 시간의 세이브를 위해서 많이 나오는 아래 끝과 위 끝이다. 따라서 x의 제곱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1은 뭐 그냥 1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것도 공식 쓸게요. 선생님이 3 곱하기 x의 1승이야. 따라서 나 2분의 따라서 2를 갖다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윗끝에서 아래끝 뺀차 1 곱해봤자 요렇게로. 지금 예를 선생님이 쓴 공식은 인테그랄 여러분 a부터 b까지 x의 n승의 dx를 정적분한 공식은 n 플러스 1분의 b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승이다. 선생님은 요 공식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그림. 그러면 계산하면 뭐 없어지고요. 통분하면 얘가 6분의 29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었던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1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축차대입법이에요. 그죠? 점화식 줬고.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아이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기 뭐 나와 있어요. a n 플러스 2가 뭐 이렇게 점화식을 따르고 그때 이제 조건은 이렇다. 만약에 A1을 주고 뭐 A2를 주고 뭐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였으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인내력을 갖고 축차 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제자가 엉뚱하게 A3를 줬고 A6를 줬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건 모든 A1의 합을 구하라 그런 거야.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두? 그럼 A1이 여러 개인갑다. 그치? 뭐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뭐 3개 이상 나온 적은 없으니까 한 뭐 2개 정도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얘라 A3에서 A6까지 갔다가 A6가 19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A1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이 2개를 써먹으려면. 그래서 일단 A3에서 A6로 가야죠. 1차. 그치? 그러면 A4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A4는 뭐냐 이거야. A4는 EA2 플러스 A3 그리고 A2 플러스 A3 가로 열고 A2 작거 나갔다 A3.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이 크면 위에 걸 따르는구나. 근데 오히려 감소하면 얘를 따르고. 아, 그래? 그러니까 증가하면 위에 거, 감소하면 아래 거. 그런데 말이야, 내가 A2 말고 A3는 알아. 그래서 A3 자리에 선생님이 2를 넣어볼게요. A3 자리에 이렇게 2를 넣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A2는 이렇거나 이렇거나로 갈라지게 되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실은 수용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A2가 2보다 크다면 A4는 일단 A2 플러스 2야. 그치? 그럼 이제 내가 A5를 구할 건데 A5가 위에 걸 따르느냐 아래 걸 따르느냐 이거는 바로 A5의 그 전 두 개. 즉 A3와 A4를 봐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A3는 2야.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의 얘는 A4가 A3보다 커.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여러분의 위에 걸 따라야 되는 거죠. 나 따라서 여기다 2배에서 몇 배에서 2배 할게요. 그럼 EA2 플러스 여기다 2배가 아니라 A3에다 2배 하죠. 그리고 A4. 근데 A5는 이 A3 얘는 2고요. A4는 얘거든. 따라서 그럼 4 더하기 얘 A2 플러스 2. 그럼 얘는 얘 A2 플러스 6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내가 A6를 구할 건데 A6는 바로 그 전에 두 개 있었던 A4와 A5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A5가 더 커요. 항이 여러분의 진전됨에 따라 더 커졌다고. 그러니까 위에 걸 따라야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2배 하겠습니다. 여기다 2배 하면 EA2 플러스 4에다가 A5를 더해야죠. A2 플러스 6. 이러면 얘가 3A2 플러스 10이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면 19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면 A2는 얘 넘어가면 얼마? 맞아요. 9.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맞는데? 나 맨 처음 여름에 A2가 몇보다 크다? 2다라고 2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A2가 얘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보세요. A3는 둘 중에 하나잖아. 뭐? EA1 플러스 A2이거나 A1하고 비교하고 A2하고 비교했을 때, 그치? 또는 여러분 얘는 A1 플러스 A2잖아. A1이 만약에 A2보다 크다면 이제 A1이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A3, A2를 알아. A2가 3이야. A2가 3이라고. 여기 A2가 3이에요. 여기 A2가 3이죠. 맞죠? 근데 내가 A3를 알아. 그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A3가 그러면 2야. 그러면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2A1 플러스 그러면 3이 만약에 2면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오케이 말이 맞네.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아래 걸 많이 따랐다. A1 플러스 3이 2다. 그러면 A1은 얼마야? 1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일단 여러분의 A1 하나가 나왔어요. 얼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 됐네. 자 그럼 이제 얘는 해결이 된 거야. 이제 위에 거 해야 되겠죠. 두 번째 2번 A2가 2 이하일 때 2 이하면 A4는 2A2 플러스 2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A5를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왜? A5를 갖다 구하려면 A3와 A4의 여러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A4는 여러분의 2A2 플러스 2고요. A3는 2예요. 그 얘가 얘보다 크냐 또는 작냐? 이거는 이 A2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일단 같다라고 보면 그쵸? 같은 여러분의 순간에 A2가 0일 때거든. 그러니까 0이 기준이야.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또 나뉘는 거야? 그러면 A2가 0 이상이냐 아니면 A2가 음수냐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그러면 A2가 만약에 양수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해볼게요. 선생님 자필에는 A2가 그러면 음수이다 그 아래쪽에다 선생님이 먼저 써놨죠. 아, 양수 먼저 하게 되잖아. 한번 보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1번부터 이러면 5번까지 이러면 보기에 만약에 A1이 왜 선생님 그렇게 생겼냐면 A1이 이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뭔가가 여기다 더해져야 그지? 다른 보기가 되거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일단 여러분 딱 앉아있기 때문에 더 음수인 아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객관식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A2가 양수일 것이다 라고 의심은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A1이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A2가 양수다 요거 한번 해보죠. A2가 양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2보다 커. 그래서 그러면 A3보다 A4가 커. 점점점 커지는 여러분의 증가 개념이면 A5는 그 A3에다가 몇 배? 2배. 그리고 A4를 더하라고 했거든. 근데 A3가 2니까 4 더하기 그리고 얘를 더할 거야. 그럼 얘가 2A2 플러스 6이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내가 A6를 구할 건데 A6는 또 얘하고의 여러분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문제 잘 설계됐구나. 당연히 이렇게 설계가 돼 있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봐봐라. 2A2 똑같지. 그러니까 2보다 6이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점점 커지는 아이면 위에 있는 점만 식을 따른다고 했어요. 따라서 2A4 플러스 A5거든. 근데 A4가 얘야. 나 여기다 2배 할 거야. 4A2 플러스 4 플러스 2A2 플러스 6. 그래서 그럼 계산하면 이거 더하면 6A2 플러스 10이네. 그럼 얘가 바로 19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A2는 6분의 9네. 즉 2분의 3이네요. 그쵸? 2분의 3 양수고 2보다 작은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1으로 갈게요. 아니 A3는 2A1 플러스 A2이거나 아니면 A1 플러스 A2일 텐데 가로 열고 만일 여러분 A1이 이러면 얘는 여러분 만일 이러면 이렇다 이거지. 근데 내가 지금 A2를 알아요. A2를 뭐라고 알지? 2분의 3. 나 A2 알아요. 2분의 3. 나 A2 알아요. 2분의 3.
나 A2 알아요. 2분의 3. 그리고 A3는 이미 알고 있고요. 2로. 그럼 이제 요 위쪽 라인 한번 해볼까요? 자, 2A1 플러스 2분의 3이 2다. 그러면 A1은 얘 넘어가면 2분의 1이고 1로 나누면 얘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요. 콜. 근데 아래 거 뭐죠? A1 더하기 2분의 3이 2다. 이러면 얘 A1이 무엇이 되니? 맞아요. 2분의 1이 돼요. 얘는 2분의 3보다 크지 않은데? 아웃.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여러분의 2분의 1과 4분의 1 해가지고 더하면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두 번째 A2가 바로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얘는 왜 안 되는지 선생님 거기다 자피를 써놨거든. 똑같이 하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자, 이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미 A4는 다시 한번 써놔야 되겠다.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래요. 그러면 A2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말이야. 나 지금부터 A5 구해야 되는데? A5 구해야 되는데? 그 A5를 갖다 구하려면 A3와 여러분이랑 이 A4의 여러분 상황을 봐야 되는데 A2가 여러분이랑 무슨 수면? 음수면 얘가 커요. 항이 전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작아. 감소하는 중이구나. 그럼 아래 걸 따른다고 했거든. 따라서 얘는 A3 더하기 A4겠죠. 그러니까 A3는 2니까 여기다 2를 추가하라고. 그래서 2A2 플러스 4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제 A6 구합니다. A6는 이 A4랑 그 다음에 A5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예를 여기 있는 EA2, EA2가 똑같네요. 뭐 음수든 뭐든지 간에. 근데 2보다는 4가 더 크기 때문에 A4보다 A5가 더 커요. 맞죠? 응.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얘가 더 커서 증가 개념이라 그러면 2배. 그쵸? 따라서 이 A4 플러스 A5. A4 여기다 2배 하라고? 자, 4A2 플러스 여러분의 4에다가 A5 얘를 갖다 더하라 이거죠. 2A2 플러스 4. 그럼 얘가 여러분의 6A2 플러스 8. 근데 얘가 얼마나 했지? 19? 그러면 A2가 뭐 나오니? 얘 넘어가면 11? 6분의 11? 음수가 아닌데? 아웃.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만이 답이다. 그래서 그러면 더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네. 그런데 뭐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죠. 아무래도 변별력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그냥 축차 대입하는 뭐 3점짜리 문제, 뭐 4점짜리라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여러분의 대입하던 패턴하고는 조금 여러분의 다르긴 하죠. 왜? 내가 조건을 잡으면서 문제를 갖다 풀어 나가야 되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다. 축차 대입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9번 여러분의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29번 여러분의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흰 공 4개와 그랬어요. 검은 공 6개가 있다. 당연히 같은 거죠. 그쵸? 사탕이 흰 공으로만 바뀌었구만. 그치? 문제는 여러분의 얘네들을 다른 상자에다가 넣을 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같은 다른 H예요. 그죠? 중복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흰 공만 담는 게 아니라 흰 공 담고 검은 공을 담을 거니까 절차는 이렇죠. 먼저 그러면 무슨 공을 담고 흰 공을 담고 그 다음에 연달아 무슨 공? 검은 공을 담으면 돼요. 이 두 개가 독립이면
근데 지금 얘는 이 문제는 자,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라 문제에서 그랬죠. 거기에 그럼 2개 이상? 이 말은 여러 번 나왔었던 여러분의 말이었고요. 이런 문제는 내가 여러분 흰 공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흰 공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검은 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의 검은 공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가? 2개 이상 여긴 넘치네? 그럼 못 들어간다고. 그게 문제라.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원래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흰 공 4개를 3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3개의 이러면 상자에다 집어넣어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다. 최소값 체킹하면 원래 다 0 이상이죠. 표현 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원래는 3H4라. 계산하면 6C2니까 15야. 15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얘는 15 곱하기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계산하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요. 내가 지금부터 15가지를 쓸 건데 봅시다. 자,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와 C라는 상자가 흰 공이 들어가는 방법만 15가지가 있어요. 어떤 15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의 004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여러분의 가지수만 몇 가지죠? 맞아요. 3가지예요. 몇 가지? 3가지. 살짝 한번 해놔보죠. 또는 이럴 수 있죠. 이 4가 0, 1, 3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0, 1, 3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의 가수가 3팩, 즉 6가지가 있어요. 또는 내가 0, 2, 2 이럴 수도 있겠죠. 얘는 뭐 0이 여러분의 자리 바뀌는 방법 해가지고 3가지가 있겠네요. 맞죠?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어? 1, 1, 2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 여러분의 배열하는 방법도 3가지래요. 이거 여러분 쭉 합산하면 15 맞죠? 나 다 했죠. 네. 혹시 여러분의 빠질까봐 선생님 미리 해놓은 거지. 사실 뭐 저 과정은 필요는 없어요. 다 이렇게 조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검은 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검은 공이 이제부터 A와 B와 C에 들어가야 되는데 A라는 예라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선생님이 X개라고 해보죠. B의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Y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 상자에 들어가는 얘라 검은 공의 개수를 Z개라고 하겠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6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개 이상? 뭐 얘기하는 거죠? 최소값 얘기해 주는 거죠. 최대값 얘기할 때가 좀 어려운데 X 2 이상, Y 2 이상, Z 얘는 0 이상.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변수의 개수 H 6에서 최소값들을 여러분에 빼시면 2가 되겠죠. 3H2는 여러분의 4C2니까 6이에요.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6 곱하기 아까 얘가 몇 가지였죠? 3가지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18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이번엔 Y 더 이제 스피드가 붙겠죠? 똑같이 6인데 이번에 무슨 값만 바뀌죠? 최소값만 바뀌어요. 얼마로 바뀔까요? X 2 이상 맞죠? 근데 얘는 Y는 1 이상이겠죠. 얘 Z는 0 이상이 되고 무슨 값만 바뀐다? 최소값만 바뀐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얘가 3H 6에서 최소값들을 여러분에 빼니까 3이 되겠네요. 얘 5C2랑 똑같죠. 10이네요. 따라서 그러면 10 곱하기 아까 얘가 몇 가지? 300, 6가지. 오, 여기서 60가지가 확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요망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게 돼? 최소값만 체크하게 되는 거죠. X는 2 이상이다. Y도 0 이상이네. Z도 0 이상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러분의 3H 하시고
6에서 2만 빼면 되니까 4가 되겠다. 3H4 6C2 15.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15 곱하기 얼마? 3이다. 왜냐면 저거 배열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상자가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 45가지가 나오겠네요. 훅 나오네요. 마지막. 얘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니? x1 이상, y1 이상, z는 0 이상. 따라서는 얘는 이렇게 되겠는데 3h 그렇죠. 6에서 최소값 들을 갖다 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6C2가 되겠네요. 따라서 15가 될 것이고. 똑같네. 15 곱하기. 저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니까 45가지. 따라서 정답은 18, 60, 45, 45, 90 다 더하면 답은 168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쵸? 우리가 평상시 나왔었던 순열과 조합보다 우리가 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여러분 친구들 계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남아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자, 이제라면에 30번 여러분의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 fx가 있다 그랬어. fx가 3차래요. 근데 최고창의 개수는 안 준 거 있지. 모르네. 그 다음 여름에 가라는 여름의 조건에 뭐라고 하셨냐면 F1이 F3이 0이래요. 우리 퀸스킬에서 배웠어. F1이 F3이 0이라는 말은 X축 끊는 즉 X절편이 1과 3이라는 말이구나. 뭐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가 3차니까 인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럼 혹시 1이나 3에서 중근을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동안 되게 많이 냈으니까. 근데 이제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에서 그냥 안 하게 됐죠. 왜 그런가 볼게요. X가 몇 이상? 1 이상이고 F'X가 0이 되는 이게 극점이잖아. 이렇게 되는 원소가 몇 개래? 딱 한 개만 있대.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그럼 일단 뭐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쓰지 말고 한번 들어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에서 중근을 가졌다 그러면 3에서 끊어야 되니까 이래야 되거든 그림이.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면. 그러면 이렇게 극점 하나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있거든. 1에 여기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면 3에서 접하면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면 3에서 접하면 어때? 더 심각해져. 그죠? 얘는 아예 못 보여. 중근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중근이 없어?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 가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고 그럼 내 멋대로 그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면 1 이상일 때 하나인 게 맞아. 만약에 여기다 1, 3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네. 또는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그림이 이래야 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라고 해도 말은 돼. 1 이상일 때 극점이 되는 아이가 하나니까. 근데 이러든 저러든 또 하나의 인수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생겨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내가 요 값도 알파라고 할게. 근데 뭐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그러면 함수 fx의 실루엣은 뭐 똑같아. x-알파, x-1, x-3. 뭐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뭐 k라 하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맞췄어.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틀렸을 수는 있죠. gx는 그랬거든. 절대치 fx 곱하기 f 오브 a-x. 선생님을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나 그림 이동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정말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도 옮겨가지고 그냥 원 그림에서 찾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여기 fa-x가 있대요. 얘는 뭐 대칭 이동까지 돼 있는 애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고 싶어서 일단 여러분 선생님은요 fa-x를 알고 싶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뭐 x자리에다가 a-x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속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를 뽑아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3개 곱하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퀸스킬 배웠던 친구라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fx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뭐 해라?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곱하면 fx 곱하기 f of 여러분이 a-x가 되고 뭐 마이너스 k랑 여러분이 k랑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6개가 이렇게 써지면서 6차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얘가 무슨 가능하다? 비분 가능하다. 우리 퀸스킬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런 함수 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써드렸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절대치 성질상 얘는 이렇게 다 쪼개진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뒤 진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생님은 함수들의 곱이라고 우리가 이 함수를 다시 재해석하면 얘는 절대치 x의 제곱은 그냥 나가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치를 벗은 얘만 미분 가능하게 되고 결국 x 이퀄 1과 x 이퀄 2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으로 남게 된다. 즉 미분이 가능하려면 절대치를 벗고 나가줘야 된다. 그럼 절대치를 벗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맞아요. 제곱인수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죠.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할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어딘가 있나 보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얘도 얘도. 만약 어느 하나가 혼자 있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절대치를 갖다 씌운 거나 여기다 절대치를 씌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마이너스만 없어지죠. 그리고 얘를 원래 절대치를 씌우나 마나가 되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x축 끊는 알파 1, 3이라는 인수가 여기 어딘가에 하나씩 다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순서대로 일단 이거 0 만드는 x값이 누구냐면 a-알파 그리고 이거 0 만드는 x값이 a-1 요거 0 만드는 x값이 a-3인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작게? 맞아요. a 다 똑같죠. a-3이 제일로 작아요. 따라서 이 a-3이 지금 여러분 내가 쓴 알파 그리고 얘가 1 그리고 얘가 3순위여야 되겠다. 따라서 아 a가 2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알파는 a가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gx는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k제곱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3의 제곱이 되고 fx는 한 번만 더 써주죠. k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돼서 선생님은 이걸 봤어요. 아, gx가 그러면 fx의 제곱이네. 보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문제에서 나보고 뭘 갖다 구하라고 했느냐? F0 곱하기 F4A, 나 A 아는데 2라고. 따라서 F8분의 얘는 G8? G8은 F8의 제곱인데? 그럼 하나가 약분되겠네. 따라서 F0분의 F8이 답이네요. F0은 여기다 0 대입한 거죠. 그래서 그럼 0, 0, 0 대입하면 몇 K? 3K. F8?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해야 돼? 8, 8, 8. 그러면 K 8 대입하면 9, 8 대입하면 7, 8 대입하면 5. 따라서 3K 약분 여기가 3. 따라서 3, 7에 21에다가 5 곱하는 거니까 답은 105. 이렇게 구해졌다 이 말이에요.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우리 나영 여름 해설 강의를 마치고 이번 여름 이제 구평 여름에 이후로 어떻게 여름에 공부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만 선생님 짧게 여름에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여름이라 구평 이후에 어떻게 여름에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냐? 우리 나영 학생들은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그래서 한 얘를 5주 그리고 6주. 이렇게 우리가 남아 있어요. 이제 이 5주도 꺾여서 이제 4주가 됐지만 슬프다. 10주 정도네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이 4주 동안 선생님이 부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먼저 일단 킬러 문항 퀸스킬이 복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손이 안 가는 건 선생님도 이해는 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그러면 두세 문제씩이라도 봐 나간다면 충분히 수능 전까지 우리 친구들 킬러 문항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여름에는 중킬러까지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만 노력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따라서 킬러 문항 퀸스킬 복습하는 거, 퀸스킬 암기 이거는 필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뭐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안 중요하다 덜 중요한 건 거기다 넣지도 않았어. 아예 걷어냈어 처음부터. 그래서 한 170문항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그 문항들 최소한 여러분 N회독 어떤 학생한테는 3회독을 해야 그 문제가 나한테 다가올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2회독만 봐도 또 괜찮은 친구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내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꼭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4주 동안은 다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킬러 문항 퀸스킬만 복습 좀 잘 해주시고요. 만일 좀 등급이 중위권 이하다라는 여러분 친구들은 기재고 이번 여름에 시험지를 내면 선생님이 이번 여름에 구평을 통해서 너의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선생님이 약점 단원을 체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 단원만 기재고 꼭 한번 N회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름의 6주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에서 나타나서 얘기를 할 건데 파이널이잖아요. 선생님이 가장 내가 싫어하는 파이널 여름의 공부가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진정한 파이널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개념, 내가 1년 동안 배웠던 유형, 내가 여름에 공부했던 킬러,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총 복습하는 기간이 진정한 파이널이에요.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 몇 점이야. 나 모의고사 보고 몇 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의고사 보러 가서 시간 나가라 하고 여러분 해설 강의나 듣다 오는 이런 여러분의 파이널은 정말 선생님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생님은 편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여름 진짜 여름이라 진정한 파이널이 뭔지 한번 올해 특히 파이널 과정이 특히 더 중요한데 별 다른 여름 특별한 여름 이슈가 없다면 무난하게 파이널이 잘 진행이 되기를 선생님은 기원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건강 잘 여름 챙기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선생님 여러분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킬러 문항 우리 여러분의 퀸스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